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7단원이에요. 삼각함수의 활용. 일단 개념을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5단원이랑 6단원 공부하면서 삼각함수 진짜 완전 개박살 냈다고 생각하거든, 선생님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개박살을 냈을 거고, 이 7단원에서는 이제 뭐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배웠던 삼각함수의 개념을 가지고 활용 한번 해보겠대요, 활용. 근데 활용이라고 말만 나왔지 이미 여러분들 활용 다 한 거거든. 여기서 다루는 활용은 딱 두 개입니다. 하나가 뭐냐면 사인 법칙, 또 하나가 뭐야? 코사인 법칙. 이 두 개를 더 추가적으로 배운다고 해서 타이틀을 활용이라고 해준 것 뿐이에요. 아시겠죠? 전 교육과정에서 이거 뺐거든. 이거 빼가지고 진짜 문제 풀 때마다 선생님 막 죽을 뻔했어요. 물론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죽을 뻔했을 거야. 왜? 알고 있거든, 선생님들은. 근데 쓰고 싶은데 교육과정에서 빠져가지고 쓸 수가 없었던 거야. 근데 출제는 했나 안 했나? 했죠. 출제를 했습니다. 어디서? 국가에서 말고. 학교 내신에서는 열심히 출제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 근데 이제 다시 이게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기 하나를 얻은 거지. 무기 하나를 얻었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이제 여러분 잘 배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문제에 적용을 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테마 뭐냐면 사인 법칙인데요. 사인 법칙을 그냥 쓰면은 식으로 쓰면 이겁니다. 짱짱짱. 선생님 이게 뭔가요? 여러분 책에는 다 잘 써 있어.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요 놈을 A라고 하고요. 요 놈을 B라고 하고요. 요 놈을 C라고 한 거야. 근데 이거는 뭐 약속 아닌 약속입니다. 그냥 규칙을 이런 식으로 하자 해서 약속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삼각형이라는 놈을 마주보는 변과 각. 요 A라는 놈이 꼭지점인데 요 점이죠. 이 점을 각 A, 그러니까 요 각 자체를 각 A라고 표기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겠죠. 각 B, A, C.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지만 각 A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약속인데 뭐냐면 요 A라는 놈이랑 마주보고 있는 요 변 있죠? 요 변을 이름 줄 때 A를 마주보고 있다고 해서 소문자 A로 표기하기로 약속을 했어. 근데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도 많아. 오케이? 근데 일반적으로 문제를 출제할 때는 이런 약속을 지켜줍니다.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각 B라는 놈이랑 마주보고 있는 요 변이 있잖아. 요 변을 이왕 세팅해 줄 거 마주보고 있다는 느낌으로 대문자와 소문자로 표현을 쌍을 맞춰서 표현을 해주기로 약속을 한 거야. 마찬가지로 C에도 소문자 C라는 변을 대응시켜주면 되겠네요. 요런 삼각형이 있을 때 요 삼각형은 직각삼각형도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생긴 막 생긴 삼각형이야. 이 삼각형 안에서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이 뭐냐면 바로 얘입니다. A라는 놈이 있었다. A라는 놈이 있는데 그 놈이 마주보고 있는 각 A로 그냥 나누지 않고 뭘 붙여서 나누면 사인을 붙여서 나누어 주면 각 B라는 놈이 있는데 그 놈을 마주보고 있는 변 B가 있는데 그 B를 마주보고 있는 각 B에 사인 붙인 걸로 나눈 값이랑 언제나 똑같대요. 언제나. 근데 그걸 또 뛰어넘었나 봐. 변 C가 있는데 그 변 C를 마주보고 있는 각 C에다가 사인 붙인 걸로 나눈 값으로 똑같다. 이렇게. 오케이? 이 세 개가 모조리 다 똑같다. 삼각형이 어떻게 생겼으면 아무렇게나 막 생겨도. 알겠죠? 이렇게 사인 법칙을 만들어낸다. 근데 그놈 뒤에 뭐라고 돼 있냐면 2배의 라지 R이라고 돼 있죠? 여기 라지 R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점 3개가 있으면 원이 하나 결정돼요. 점 3개를 지나는 원이 이 세상에 딱 하나 결정이 되는데 이 원의 이름을 외접원이라고 부릅니다. 이 삼각형 바깥쪽에서 접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으로 외접원이라고 불러주고 당연히 원에는 뭐가 있겠니? 중심이라는 게 있고 반지름이라는 게 있겠죠. 반지름. 이 반지름을 바깥쪽에 있는 원이라고 해서 대문자 R로 보통 표기하기로 약속합니다. 아시겠죠? 난 지금 그 약속을 그냥 철저히 지켜서 여러분께 공식을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출제자는 이걸 지키거든. 이걸 지켜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속되어 있는 기호, 약속되어 있는 문자를 가지고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그래야 출제자랑 한마음 한뜻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보통 얘를 대문자 R로 표기를 한다고요. 그쵸? 외접원의 반지름은 대문자 R이다. 여기 뭐 있어? 대문자 R에다가 몇 배 하겠대? 2배 하겠대? 그럼 여기다가 이거 지름 이렇게 외울 거야? 지름이었으면 한국말로 지름이라고 썼겠죠. 그쵸? 근데 보통 이렇게 2배의 라지 R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다. 그래서 공식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2배의 라지 R이다. 이게 사인 법칙이야. 이게 사인 법칙이야. 근데 여러분 공식이라는 건 항상 뭘 갖고 있냐면 용도라는 걸 갖고 있죠. 그쵸? 공식을 외울 때는 A를 사인 A로 나눈 것은 B를 사인 B로 나눈 것은 C를 사인 C로 나눈 거랑 모조리 다 똑같고 뭘로 똑같다? 외접원의 환지름 2배의 라지 R이랑 똑같다. 요렇게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그쵸? 근데 이걸 외울 때도 한국말로 이렇게 외워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A를 그놈이 마주보고 있는 각 A에다가 사인 붙여서 나눈 값, 이렇게 여러분 한국말로 외워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용도 때문에 그래. 지금 여러분들 선생님 네모친 요 사인 법칙 있잖아요. 이거를 외우긴 쉬워. 근데 외운 다음에 적용을 못해. 적용을. 공식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 뭐야? 외우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 공식을 언제 어디서 써야 될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용도라는 걸 만들어 놨는데 이 용도는 매우 간단해. 뭐냐면 사인 법칙이라는 식 자체가 A라는 놈을 마주보는 각, B라는 놈을 마주보는 각, C라는 놈을 마주보는 각, 이렇게 마주보는 변과 각의 관계가 있을 때 그때 이 식을 쓸지 안 쓸지를 의심해 본다는 그런 느낌이야. 그게 바로 첫 번째 용도입니다. 마주보는 변과 각의 관계가 궁금할 때 지금 이 식 자체의 구성이 마주보는 변과 각의 관계예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마주보는 변과 각의 관계가 궁금할 때가 있어. 그때 사인 법칙을 쓰는 거야. 선생님 언제예요? 뒤에 필수예제 풀이할 때 자세히 설명을 하겠으나 문제에서 얘를 3이라고 줬고요. 얘를 2라고 준 거야. 근데 요 놈의 각을 45도라고 줘버린 거지. 그쵸? 그 다음 요 각이 궁금한 거야. 요 각이 궁금한 거야. 요 각이. 그러면 봐봐. 마주보는 변과 각이 문제에 세팅이 돼 있잖아. 마주보는 변과 각? 마주보는 변과 각? 아, 사인 법칙이구나. 여기다가 그대로 사인 법칙을 쓰면 x라는 놈을 구할 수 있어요. 물론 내가 지금 이거 막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x를 못 구할 수도 있거든? 하지만 x에 대한 무슨 값은, 사인 값은 구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얘는 구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돼? 2라는 놈을 그놈이 마주보고 있는 각 45도로 사인 붙여서 나눈 값은 3이라는 놈을 그놈이 마주보고 있는 각 x에 사인 붙여서 나눈 값이랑 똑같다. 이렇게 해주면 이게 계산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사인 x, 요 x를 구할 수는 없겠지만 사인 x의 값을 구할 수가 있다고. 그쵸?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마주보는 변과 각의 관계가 궁금할 때가 분명히 있어. 그냥 딱 보면 어머 마주보고 있네. 이땐 사인 법칙을 강하게 의심해보자. 이게 바로 첫 번째 용도예요. 됐죠? 마주보는 변과 각, 마주보는 변과 각. 그래서 외울 때 어떤 놈을 그놈이 마주보고 있는 각, 이렇게 외워주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에서 외접원이 등장하거나 외접원을 만들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외접원을 만들고 싶을 때가 있다고. 아니면 문제에서 노골적으로 외접원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강하게 의심해 보는 거야. 왜? 이 공식 자체에 뭐가 있니? 외접원의 반지름이 있거든. 이 공식 자체에 외접원의 반지름이 있거든. 따라서 문제에서 외접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혹시 이거 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건 아닐까? 라는 의심. 그 의심에서부터 이 공식을 접근하고 쓰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다음 세 번째, 각에 대한 식과 각에 대한 식과 변에 대한 식을 서로 바꿔주고 싶을 때, 각에 대한 식과 변에 대한 식을 서로 바꿔주고 싶을 때 이렇게 읽어야겠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문제를 풀다 보면 각이랑 변이랑 막 섞여 있는 식이 있어요. 근데 각이랑 변이랑 같이 있으니까 도통 모르겠거든? 도통 모르겠어. 근데 내가 얘를 열심히 식변형해가지고 갑자기 이런 식을 만들어낸 거야.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뭐다? c제곱이다. 이런 거 만들어낸 거야. 이거 변이거든? 그러면 딱 보자마자 이 삼각형 직각삼각형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각이랑 변이랑 섞여 있으면 이게 대체 뭔가? 이 생각이 들겠지만 만약에 열심히 여러분들이 식변형을 통해서 변에 대한 식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치자고. 그러면 갑자기 그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인데? 이게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분명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각이랑 변이랑 막 섞여 있다고. 그러면 각을 변으로 바꾸든가 변을 각으로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보통 변으로 바꾸는 걸 더 많이 씁니다. 이걸 더 많이 써요. 알겠죠? 변을 갑자기 각으로 바꾸는 건 많이 쓰지 않고 각을 변으로 바꾸는 걸 많이 쓰는데 이때 쓰는 게 바로 사인 법칙입니다. 사인 법칙을 강하게 의심할 때 요걸 합니다. 뒤에 써놨을까? 여기 써놨네요. 여기 2번. 요걸 해놨네. 그러니까 이 공식 자체가 이제 각을 변으로 바꾸는 건데 봐봐. 자, 지울게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일단 다 설명을 할 거지만 요걸 잘 보면 갑자기 사인 A, 각에 대한 식을 뭘로 바꾸고 있어? 외접원의 반지름 2배분의 변의 길이로 바꾸고 있죠? 이게 지금 각을 변으로 바꾸고 있다는 그런 뜻이야. 얘가 바로 각을 변으로 바꿔주세요. 이런 공식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각을 변으로 바꾸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때 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 이거 어떻게 나온 거예요? 어떻게 나오긴 임마. 아까 사인 법칙이 A라는 놈을 사인 A로 나눈다. 그게 2배의 라지 R이랑 똑같다. 이거였잖아요.
얘네 둘이 자리 바꿔준 거예요. 얘네 둘이 자리를 바꾸면서 얘를 만들어낸 것 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변으로, 각에 대한 식을 변으로 싹 바꿀 수 있다. 당연히 얘네 둘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부터 설명을 하면 삼각형의 넓이라는 테마예요. 삼각형의 넓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좀 특이한 삼각형의 넓이만 구할 수 있었잖아. 뭐 정삼각형이라든가 이등변 삼각형이라든가 직각삼각형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조금 넓이를 구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막 생긴 삼각형도 넓이를 다 구할 수가 있대요. 그게 삼각비를 이용하면 되는데 어떤 원리냐면 삼각형의 넓이 자체가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인 건 알죠? 그쵸?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인데 편하게 선생님이 요놈의 길이를 A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편하게 요놈의 길이를 자 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요 중심각 자체를 그냥 시아타라고 해보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에 직각삼각형 하나가 만들어질 텐데 요 길이를 B와 세타를 가지고 표현하는 걸 앞에서 졸라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여기서 1로 넘어가는 과정이 세타에 대한 무슨 과정이야? 사인의 과정이었으니까 그대로 B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되겠죠? 됐죠? 아 이러고 났더니만 이 삼각형의 넓이 자체가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라서 이쁘게 정리했었으면 2분의 1 AB 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식 자체가 그냥 뭐냐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을 한 거야. 했는데 높이를 진짜 이용한 게 아니라 그쵸? 요놈이랑 세타를 이용했다. 그래서 이렇게 공식을 새로 배우는 것 뿐이야. 그냥 단지 밑변 곱하기 높이라는 공식일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걸 새로 배웠으니까 이제 이거를 주입하자. 이걸 주입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공식은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라는 공식인데 이게 마치 뭐랑 똑같냐면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각에다가 사인을 붙인 거. 오케이?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각에 사인을 붙인 다음에 반으로 쪼갰더니 그게 마치 뭐랑 똑같다?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과 똑같아서 넓이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외울 때 이렇게 외워주는 거야. 두 변의 길이와 사이각을 알면 뭘 구할 수 있다? 넓이를 구할 수 있다. 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공식을 쓰는 방법은 두 변의 길이 곱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넓이 구하는 공식이 두 변의 길이 곱하기 자 BC 사이에는 A라는 각이 있대요. 그림을 여러분들 그려보면 알 수 있죠? A라는 각이 있기 때문에 두 변의 길이 곱하기 사이각에다가 사인 붙인 거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 근데 문제마다 다 포지션이 다 다를 거 아니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CA를 가지고 넓이를 구하고 싶었다면 그쵸? 사이각 그 다음에 AB를 가지고 넓이를 구하고 싶었다면 사이각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공식을 이렇게 외우고 있는 것보다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이 공식 두 변의 길이와 뭘 알고 있으면 사이각을 알고 있으면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 공식을 이렇게 한국말로 기억하는 게 더 좋겠죠. 괜찮아요? 그러면 알아서 이 공식들도 다 머릿속에 박힌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밑에는 뭐냐면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R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아까 전에 내가 이거 제일 처음에 설명한 것 같은데 변과 각을 바꿔주고 싶을 때 이 공식을 쓴다고 했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요 식을 다시 한번 잘 보면 넓이라는 것 자체에서 각을 쓰는 게 조금 불편할 때가 있어. 얘를 변으로 바꿔주고 싶은 거야. 얘를 변으로 바꿔주고 싶다는 생각을 한 거지. 각은 싫어. 각이 싫다고. 각이 싫어서 변으로 바꿨더니 얘를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ABC가 분자에 있고 분모에 이 R이 있다. 근데 앞에 2분의 1이 있었으니까 공식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4R분의 ABC가 되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공식도 근데 사실 하나도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변형한 거니까. 근데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넓이 자체를 변으로만 다 표현하고 싶을 때, 각 필요 없고 변으로만 다 표현하고 싶을 때는 4R분의 ABC다. 절대 외우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나 ABC 싫어. 소문자 ABC 싫고 대문자 ABC 즉 각으로 표현하고 싶을 때 이렇게 이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각으로 표현하고 싶을 때 그러면은 요놈 BC를 다 뭘로 바꿔주면 돼? B는 2R 곱하기 sin B C는 2R 곱하기 sin C 이걸 여기다가 다시 다 쳐박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2R 제곱 sin A sin B sin C 뭐 이렇게 된다. 이 정도만 알면 되고 거의 문제 풀 때 활용하진 않습니다. 이 공식을 외워서 문제에다가 활용하는 건 없어. 용도만 기억하는 거야. 어떻게? 사인 법칙. 마주보는 변과 각의 관계가 궁금할 때 문제에서 외접원이 등장하거나 외접원이
외접안을 만들고 싶을 때, 그리고 각에 대한 식과 변에 대한 식을 바꿔치기하고 싶을 때, 그때 사인 법칙을 쓴다는 이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스스로 응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가뜩이나 복잡해 죽겠는데 이거 다 외울 거야? 안 외울 거야.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야. 알겠죠? 이런 게 있다 라는 것 정도만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헤론의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이것도 내면 안 되지. 헤론의 공식 이것이야말로 그냥 공식이고요. 헤론의 공식을 알면 넓이를 구할 때 조금 편하다 해서 나온 공식입니다. 이 공식은 어떤 공식이냐면 이런 공식이야.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거든. 세 변의 길이를 준 상태에서 넓이가 궁금할 때, 그때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바로 헤론의 공식이래요. 근데 보니까 되게 웃기지 않니? 루트 안에 S, S-A, S-B, S-C가 있대. 근데 S가 뭐야? 뒤에서 정의를 해줬어. 그치? 다 더해서 반으로 쪼갠다. 이거 졸라 안 외워집니다. 이거 졸라 안 외워져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안 외워지는 거 뭐하러 외웁니까? 오케이? 외우지 않습니다. 그냥 문제에서 문제를 풀다가 헤론의 공식이 궁금한 거야. 헤론의 공식 쓰면 이거 변의 길이만 알면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마다 물어보세요. 아는 사람한테. 아니면 보세요. 헤론의 공식이 뭔지 검색하세요. 그러다 보면 알아서 외워져.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려고 아둥바둥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보세요. 찾아서 보세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여러분들 외워질 테니까 아둥바둥 하지 말고, 대신 시험 보기 전날에는 봐야지. 시험 보기 전날에. 아니야, 시험 보기 전날도 아니지. 시험 보기 3분 전에 헤론의 공식 본 다음에 계속 말해. 계속 속으로 말해. 그 다음에 시험지 받자마자 맨 위에 쓰면 되잖아. 그치? 요건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헤론의 공식을 통해서 세 변의 길이를 알면 넓이를 빠르게 구하는 공식이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 만약에 저 공식이 진짜로 안 떠오르는데 문제 풀어야 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 나오는 게 이제 뒤에서 이제 코사인 법칙까지 공부를 하면요, 여러분들이 세 변의 길이를 헤론의 공식을 쓰지 않고도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빡셀 가능성이 높아. 따라서 여러분들 헤론의 공식은 시험 보기 전에는 알고 들어가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하고 싶네요. 됐죠? 다음 네 번째, 평행 사변형의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AB고 그 낀 각이 세타일 때 평행 사변형의 넓이.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긴데요. 평행 사변형. 됐죠? 평행 사변형은 놀랍게도요, 이걸 반으로 툭 잘랐을 때 이 넓이 두 넓이가 서로 같아요. 평행 사변형이라는 게 이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누가 똑같고? 요거랑 요게 똑같잖아. 이렇게 세트하면 요거 세트. 그러니까 결국은 삼각형 넓이가 두 개 있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그러면 두 놈의 길이를 곱한 다음에 사인 사이각 그거 해주고 반으로 쪼갠 게 삼각형의 넓이인데 그게 두 개 있으니까 이 공식을 보면 2분의 1이 빠져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삼각형 두 개를 더해서 평행 사변형을 만든다. 그 개념만 알고 있으면 그냥 끝나는 거고요. 그럼 다섯 번째, 이건 좀 많이 헷갈려. 이거는 상당히 많이 헷갈리는데 얘는 근데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외웠으면 좋겠고, 무슨 뜻이냐면 그냥 사각형이 아무렇게나 생긴 거야. 근데 문제에 더 노골적으로 이렇게 대각선을 줄 때가 있어요. 대각선을 준 상태에서 요 사이각, 요걸 세타라고 한 거야. 선생님, 이 사이각이 세타가 아니라 이게 세타면 이건 어떻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야. 왜냐하면 요 각이랑 요 각을 더하면 얼마예요? 파이지. 이 각으로 사인을 조지든 이 각으로 사인을 조지든 각을 합쳐서 180도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요 사인 세타의 값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이값을 이걸로 하든 상관없어. 아시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두 대각선의 길이를 진짜 줍니다. 이걸 P라고 주고요. 이 대각선의 길이를 Q라고 준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두 놈을 곱해서 사인 세타, 여기까지는 약간 비슷하죠. 지금까지 배운 공식이랑. 근데 앞에 뭐가 있다? 2분의 1이 있다. 요것만 조금 조심해서 외우면 됩니다. 이걸 증명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러분 증명은 안 합니다. 이걸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이걸 증명하라는 문제는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알겠나요?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외워주면 되는데 저 앞에 2분의 1이 생기는 거 요것만 좀 조심해서 외우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저 그냥 헤론의 공식까지 다 외울래요. 그러시든가. 여러분들도 많이 하면은 외워집니다, 이거. 외우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외울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요거는 근데 외워야 돼. 헤론의 공식만 안 외워도 되고 나머지는 다 외워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됐죠? 뿅. 이제 이러고 났더니 사인 법칙이 끝나버렸어. 사인 법칙. 사인 법칙이 뭔지 정확히 알면 되고 반드시 용도를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법칙인데 이 코사인 법칙은
뭐 정확히 말하면 코사인 제1법칙이 있고 코사인 제2법칙이 있어요. 근데 여기다 써놓은 건 코사인 제2법칙입니다. 그럼 선생님 코사인 제1법칙은 왜 안 해줘요? 아니 코사인 1법칙은 너무 쉽거든. 코사인 1법칙이 뭐냐면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편하게 요 길이를 A, 요 길이를 B, 요 길이를 C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마주보는 변과 각은 같은 문자를 사용해서 표기하는 게 약속이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사인 제1법칙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수직으로 내려요. 2등분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림상 2등분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2등분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랬을 때 요 길이를 이 직각삼각형에서 누구랑 누구로? 얘와 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로 넘어오는 과정이 각 B에 대한 무슨 과정이야? 코사인의 정방향이죠? 그래서 A라는 놈에다가 그대로 코사인 뭐만 곱해주면 B만 곱해주면 이 왼쪽 길이가 만들어지고요. 같은 원리로 이 직각삼각형에서 요 놈과 요 놈을 가지고 이 길이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길이를 표현하는 방법이 각 A에 대한 무슨 과정이야? 코사인의 정방향이니까 B에다가 코사인 A를 그대로 곱해주면 돼. 근데 여러분께 눈이 있다면 지금 봐봐. 요 노란색이랑 요 빨간색 둘이 더한 게, 요 둘이 더한 게 얼마라는 얘기야? 그렇지. 요 C라는 얘기죠? 이거 자체가 코사인 1법칙이야. 같은 원리 아닙니까? 이 길이도 요렇게 직각을 만들었을 때. 그치? 요쪽 직각삼각형과 이쪽 직각삼각형에서 A와 C를 가지고 이 길이 표현할 수 있고 C와 A를 가지고 이 길이를 표현할 수 있어서 자, 둘이 더한 게 얼마다? B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는 게 바로 코사인 제1법칙이야. 근데 코사인 제1법칙은 선생님 손만 보면 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손. 이렇게 여러분들이 삼각형을 만들어 보면 됩니다.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요놈의 길이는 여기 밑에 요놈의 길이는 이거 더하기 이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방금 선생님 모션 하나만 가지고도 뭐 할 수 있어. 이 공식이 그냥 통으로 외워지는 거야. 나는 이 길이가 궁금한 거야. 그때 요거랑 요걸 더하면 뭐가 된다? 이 길이가 된다. 오케이? 요렇게만 기억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그걸 식으로 옮겨 적기만 하면 되겠죠? 이게 바로 코사인 1법칙, 제1법칙이다. 그럼 요 두 번째 코사인 제2법칙은 뭐냐면 코사인 제1법칙에서 나와 있던 식들을 변형한 것 뿐이야. 그 변형하는 방법은 거기 아마 책에 여러분들 프린트한 책에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열심히 변형을 했더니만 요런 공식이 만들어진대요. 이게 바로 코사인 제2법칙 되겠습니다. 코사인 제2법칙. 코사인 제2법칙 요렇게도 만들 수 있고 요렇게도 만들 수 있다. 다 설명이 다 써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지금 절대로 귀찮아서 설명을 안 하는 게 아니야. 의미가 없어서 설명을 안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기만 하면 끝. 자, 그럼 좋아요. 그럼 자, 이렇게 식을 써놓고 갑자기 여기다가 화살표를 딱 박아놓고요. 식을 다시 썼죠. 코사인 제2법칙을 이렇게 외우고 있는 사람 괜찮아. 나쁜 거 아니야. 아니면 이렇게 외울 사람, 앞으로 예정된 사람 괜찮아. 나쁜 거 아니야. 하지만 추천할게요. 코사인 법칙은요. 이렇게 외우길 추천하겠습니다. 이유가 있어. 지금 이 식을 잘 보면 변에 대한 식이랑 각에 대한 식이 섞여버렸죠? 자, 이것보다 얘 봐봐. 형태 자체가 얘네들은 변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얘네들은 뭘로만 구성되어 있어? 각으로만 구성되어 있죠? 이게 좀 더 보기 좋잖아. 그치? 얘는 뭘로만 구성되어 있고 변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얘는 각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식 자체가 좀 더 보기 편해.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제 용도가 하나 생기는 거야. 사인 법칙이랑 똑같은 용도. 그게 뭐냐면 변에 대한 식을 각에 대한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반대로 각에 대한 식을 변에 대한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외울 때 이쪽 왼쪽을 외우는 것보다는 이 오른쪽에 있는 형태로 식을 외워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용도를 적용시키고 문제를 푸는데 좀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외우기 쉬워. 외우는 방법이 있어서 외우기 쉬워져. 이렇게 식을 외워주면. 자, 무슨 얘기냐. 내가 용도를 써놨나? 용도 써놨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라고 돼 있어? 두 번째, 각에 대한 식과 변에 대한 식을 서로 바꿔주고 싶을 때 이렇게 돼 있죠?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것 같습니다. 분명 그럴 때가 와요. 사인이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세 변과 한 각 중에서 하나를 모를 때 적용시켜주면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는,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얘가 무슨 뜻이냐면 요게 A고요, 요게 B고요, 요게 C란 얘기고요. 마주보는 A, B, C까지 풀 세팅을 했는데 코사인 C라는 놈이 바로 요 각에 대한 지금 정보를 물어보는 거거든? 그치? 근데 요놈 봐봐. 코사인 C를 변으로 다 표현해놨잖아. 그래 놓고 놨더니 지금 봐봐요. 이 각이랑 변 세 개를 가지고 뭐 했어? 관계식을 세운 거죠? 또 밑에 거 볼까요? 코사인 A. A라는 각이랑 역시 마찬가지로 얘는 변밖에 없으니까 세 변과
한 각이 보일 거야. 됐죠? 주인공이 뭐라고요? 세 변과 한 각이야. 주인공이 네 개야. 이 중에서 누구 모를 때? 하나 모를 때. 이거 하나 모를 때 쓰겠다고요. 세 변과 한 각의 관계식을 코사인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첫 번째 용도가 뭐라고요? 세 변과 한 각 중에서 하나를 모를 때 적용시켜주면 된다.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식이 있는데 주인공이 세 개야. 이 시간에 주인공이 세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두 개는 알아. 근데 하나를 모르잖아? 그럼 이 공식 써야 될 거 아니야. 얘네 둘 적용시켜버리고 얘를 구한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모든 공식이 가지고 있는 다 용도라고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식 자체가 세 변과 한 각의 관계식이기 때문에 이 네 개의 주인공 중에 하나를 모르면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 용도는 아니지만 세 변을 알면 각을 구할 수 있어요. 아니, 또 똑같은 얘기잖아, 맞죠? 세 변을 알면 이 각을 구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코사인 법칙을 공부하고 나면 이 A라는 각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요 놈을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가 있잖아. 그럼 코사인 세타를 구하면 그 놈을 뭘로 바꿔치기 할 수 있어? 사인 세타로 바꿔치기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각 세타를 알기 때문에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헤론의 공식을 몰라도 되겠지. 근데 이렇게 문제를 풀었을 때 굉장히 계산이 복잡해서 넓이가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헤론의 공식 그거 한번 참고로 해서 알면 좋다고 했습니다. 됐죠? 그럼 설명 다 한 건데 이제 이 공식을 외우는 방법만 여러분께 설명하면 끝날 것 같아요. 코사인 법칙을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이렇게 외우는 게 쉽다. 무슨 얘기냐? 용도랑 코사인 법칙을 접목시켜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와 코사인 법칙을 접목시켜서 외운다고요? 삼각형이 있는데 요 각이 궁금한 거야. 그때 내가 이 변의 길이를 그냥 A, 이 변의 길이를 B, 이 변의 길이를 C라고 해볼게요. 용도와 코사인 법칙의 형태를 접목시킨다. 무슨 얘기냐? 코사인 세타는 이걸로 가는 거야. 세 변의 길이를 알면 뭘 구할 수 있다고요? 요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용도로 가는 거야. 코사인 세타는 분수 찌끄고요. 됐죠? 세타를 끼고 있는 두 변. 이 세타를 끼고 있는 두 변을 가지고 장난친다. 이렇게 외워주면 돼요. 다시 뭐라고요? 세타라는 놈의 코사인을 걸어서 코사인 법칙을 쓸 건데 코사인 세타는 세타를 끼고 있는 두 변을 가지고 장난친다. 이렇게 외워주라고. 장난이 뭔지만 외우면 돼요. 지금부터 장난이. 무슨 장난이냐? 분수를 쫙 만들어주고요. 그 장난은 이런 장난이래요. 이 두 변 A, B. 이렇게 두 변 A, B. 두 놈을 가지고 장난치는 느낌이 뭐냐면 분수를 만들어내고 이 A, B를 분모에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아직 장난 끝난 거 아니거든? 장난. 얘를 제곱해서 올려요. A제곱. 됐죠? 얘도 제곱해서 올립니다. 이렇게. 이게 장난이야. 그런 다음에 두 놈을 더할 거거든? 이렇게 더할 거야. 근데 그러고 났더니만 뭔가 이상해. 선생님, 이 삼각형에서 이 C는 안 쓸 거예요? 이 C 쓸 거야. 이 C는 제곱합니다. 똑같이 동등하니까. 동등하게 제곱을 해줘요. 그런 다음에 얘는 뺀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다시 뭐라고요? 세타를 끼고 있는 두 변 A, B를 가지고 장난을 칠 건데 그 장난치는 방법이 분수 찌끄고 이 A, B. 요거 제곱해서 올리고 요거 제곱해서 올리고 아무것도 안 한 요놈도 제곱해서 씁니다. 그런 다음에 두 놈은 더해주시고 얘는 빼주시면 돼요. 이게 바로 코사인 법칙이야. 오케이? 요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면 이 공식이 바로 다 처리가 된대. 무슨 얘기냐? 마주보는 각이 C야. 됐죠? 요 마주보는 각이 C야. 그럼 코사인 C 한번 해볼게요. 코사인 C. 코사인 C라는 놈은 C를 끼고 있는 두 변 A, B를 가지고 장난칠 거야. 근데 어떤 장난을 칠 거야? A, B 두 놈을 일단 분모에다가 2 해서 같이 곱해요. 됐죠? 그런 다음에 장난이 A제곱. 됐죠? 장난이 B제곱. 됐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한 거 누구야? C죠? 그건 제곱해서 빼준다. 요렇게 기억하면 된다고. 한 번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요 각은 B를 마주보고 있는 요렇게 대문자 B. 됐죠? 그럼 코사인 B라는 놈은 분수 찌끄고 어떻게 할 거라고요? B를 끼고 있는 두 변 AC를 가지고 장난을 칠 거야. 장난치는 방법은 얘를 제곱해서 올린다. 얘를 제곱해서 올린다. 그런 다음에 두 놈은 더해주고요. 아무것도 안 한 놈 누구야? B지. 그 놈은 제곱해서 빼준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얘가 그냥 똑같죠? 똑같죠. 외워졌죠. 이런 식으로 코사인 법칙까지 여러분들이 잘 외우고 나면 이제 뒤에 문제가 상당히 개어렵습니다. 아시겠죠? 이론은 쉽죠? 이제 요거를 그대로 문제에 녹여서 필수 예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념 듣느라고 고생했어요.